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학입니다. 오늘 해보자 하는 것은 이제 필터를 이용한, 포토샵의 필터를 이용한 아웃포커싱 효과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블러를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효과들이 먹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에 초점이 맞고, 이 모델에 초점이 맞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블러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맨 앞부분도 살짝 블러가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걸로는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SLR 카메라라고 하죠.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는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를 자연스럽게 먹죠. 그래서 상당히 부러워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상태였어요.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아까 아웃포커싱 효과 보면은 정확히는 이제 틸트 시프트 블러라고 얘기를 해요. 틸트 시프트 블러 어렵죠.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불러왔어요.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J를 하세요. 컨트롤 J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제 원본을 하나를 보존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컨트롤 J를 사실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 원본 하나는 다시 맨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 원본 이미지를 다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제하는 거죠. 컨트롤 J. 자, 바로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초점은 사람에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2차원 평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거리, 초점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앞부분이 있고, 뒤로 갈수록 사실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일단 초점이 맞아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깔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퀵 셀렉션으로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Alt하고 V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선택을 해주시고, 자, 빼는 거는 Alt죠. Alt 이렇게 빼시고,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빼야 될 부분들은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Alt로 빼시고, Alt로 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Alt로 빼시고. 자, 이렇게 여기는 다시 덧셈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셀렉트 앤 마스크로 한번 가볼게요. 셀렉트 앤 마스크로 가시게 되면, 옵션 바에 셀렉트 앤 마스크로 가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된 게 보이죠. 좀 미진한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리파인 엣지 브러쉬를 가지고 좀 처리를 해줍니다. 뭐 대충 해도 되는데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거의 뭐 크게 문제 삼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뷰 부분에서 어떤 걸 하실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레이를 했고요. 오버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컬러는 뭘로 할지 이제 정하시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저는 좀 어두운 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레이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웃풋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는 어떤 수정을 하는 어떤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셀렉션으로 하지 마시고 레이어 마스크로 하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뭔가 복원할 수 있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이어 마스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방금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델만 있는데요, 사실은. 자, 마스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은 모델만 선택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마스크 상에서 흰 부분이 선택이 된 부분이니까
선택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드러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마스크에서 흰색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블러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쪽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필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블러 갤러리에 보면 틸트 시프트 블러인데,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 이 필터가 없었을 때는 예전 같으면 되게 복잡했어요. 뭐 가우션 블러를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괜찮다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과한 투머치한 효과가 바로 나버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바로 거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마스크를 막 조절하고, 마스크에서 이제 어떤 블러의 정도 같은 거 조절하고 하여튼 복잡했었어요, 상당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쪽에 이 배경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로 오셔가지고 필터에 보면 블러 갤러리에 보면은 틸트 시프트 블러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틸트 시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틸트 시프트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초점이 맞아야 될 부분이 있고, 초점이 맞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이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SLR 카메라, 렌즈 교환 방식의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제에 초점이 맞고,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뿌옇게 바뀌거든요. 블러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려면은 일단 초점이 맞아야 될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키세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고, 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블러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의 정도.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점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앞쪽에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하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내리셔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살짝만 먹도록. 이 앞부분은 초점이 살짝만 날아가고, 이 뒷부분이 조금 블러가 되는 부분이 좀 더 강해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블러가 강해지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블러의 어떤 먹어지는 어떤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 완만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내리게 되면은 블러가 먹어지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보면은 피사계 심도가 얕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리개 개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리개를 그거를 갖다 어떻게 보면은 개방하는 게 아니라 조리개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점점 이제 닫는 거죠, 조리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 부분도 잘 보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까운 거리부터 이 블러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부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리적으로 보면은 모델이 있는 부분이 거의 같은 거리로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살짝 블러가 앞쪽도 먹어주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수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될 때는 요거를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러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쓰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평이 안 맞았거나 뭐 좀 특별한 경우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은 어떤 강도 조절. 자, 강도 조절, 이 블러의 강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적당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사진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어느 값이 좋다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 사진의 상태에 따라,
사진의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조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이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살짝 어색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왜 그러냐면은, 자, 위에 걸 한번 꺼볼게요. 꺼보시게 되면은 이 모델 부분이 블러가 이 백그라운드에 먹으면서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뭔가 이렇게 뿌연 좀 거슬리는 효과가 벌어졌죠. 불필요한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 백그라운드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 이 경계선 부분들을 이 주변에 있는 색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거의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장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장 툴을 가지고 Alt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 복제할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보면 타겟 표시가 뜨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럼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한번 하세요.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손을 다 떼세요. 손을 떼시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달라졌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러면 아마 좀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자,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고, 자,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고,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모델 눈을 꺼볼게요. 이렇게 되면 달라졌잖아요. 그쵸?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 그 이미지를 방해하는, 아까 블러 처리가 되면서 방해했던 영역을 자, Alt를 누르고, 자, 원래는 배경이 깔끔해야지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거슬리는 부분들 처리하시면 돼요.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 하시는 거죠. 거슬리는 부분들을 Alt 누르고 클릭,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모델의 어떤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그 원하는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자, 오늘 하나 새롭게 배운 게 뭐냐면은 이 도장 툴인데 스탬프 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탬프 툴은 Alt를 누르시고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자, 손을 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눈을 꺼보시면은,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 필터의 틸트 쉬프트 블러라고 하는 것들 한번 조절해 봤는데, 그 단순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썼던 가우션 블러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아까 틸트 쉬프트 블러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저도 이제 SLR 카메라를 사실 좀 써봤는데 일반 핸드폰 카메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강제로 줘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물론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사치의 느낌을 갖다가 그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필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필터를 저는 아주 그렇게 막 남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분명히 이제 쓰임새가 분명히 있으니까 포토샵 필터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 포토샵의 필터가 점점 또 진화되고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스탬프 툴 있잖아요. 스탬프 툴을 통해서 뭔가가 그 복제를 한 부분들을 갖다가 Alt를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원하는 부분을, 그 아까 복제된 부분을 갖다 복제를 했던 부분을 그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따라 해보세요. 한번 일단 따라 해보시면 그 항상 따라 하시면서도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